예, 75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화성과 포항 유권자의 표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쓴 약으로 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혹 살리를 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라는 의문들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지 않고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을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왜 수사 책임자였던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그렇다면 왜 국정원의 대상자의 트위터를 추가로 잡아낸 특별 수사팀장까지 갈아씌워야 했을까?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그렇다면 왜 의혹을 밝혀내는 데 큰 공을 세운 특별 수사팀을 감찰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국정원 소속의 피의자들에게 진술 거부를 지시하고 국정원장을 문책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야당 도울 일이 있냐면서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가로막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아직까지 국정원의 대상 개입 사건 수사를 버젓이 지휘하고 있는 것일까?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상 개입 사건에 대한 은폐 축소 의혹, 수사 방해 외압 의혹은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도 지적해둡니다. 대통령께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고 하시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대부분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 시점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고 나서가 아니라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고 나서였습니다. 지난 대통령들은 국정이 장기적으로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찰의 기소 이후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확률은 0.6%라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는 0.6%의 확률에 기대서 국정의 장기간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막연히 하세월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로 정국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문제점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문책 인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가 진심이라면 검찰 수사팀의 성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상 특별수사팀의 수사권과 신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의혹 살리를 하지 않았다는 대통령 아래에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한 법무장관이 있고, 그 아래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이라는 검찰총장 내정자가 있고, 그 아래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수사를 가로막았던 지검장이 있고, 그 아래 선거법 혐의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차장검사가 있고, 그 아래 검사다운 검사인 특별수사팀장은 갈아치우고, 그 아래 수사팀 검사들은 새로운 혐의를 밝혀냈다고 감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재판 결과로 무죄를 끌어낸들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의 말씀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국정원 등 개혁특위를 국회에 구성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관련 많은 의혹들이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저야말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야말로 대선 관련 사건들을 하루빨리 매듭짓고 여야가 함께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9월 대통령을 만나 직접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 경제 안정화입니다. 5만 명에 이르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이에 앞선 웅진과 KTX 사태 피해자들만 해도 금산 분리, 순환 출자 금지, 대주주 접촉성 심사 같은 경제 안정법들이 미리 처리됐더라면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여야가 공동 입법하기로 합의했던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 공약들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 앞에 약속했던 생애 주기별 공약들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짐없이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치권과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무책임한 말의 향연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내일이면 또 해외 순방길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여행길에 충분히 깊이 숙고해서 귀국 즉시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와 정보위 등을 제외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민주당은 유례 찾기 힘든 그런 정부 여당의 집단방을 뚫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의 노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5대 국정 난맥상을 밝혔고 정권의 민주, 민생, 약속, 파기를 준엄하게 질책했고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 대변자, 민생의 수호자로서 민생입법 통과와 민생 개선 관철에 본심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국 인식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한 달 만에 말문을 연 것은 평가합니다. 다만 형식도 내용도 도무지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전인수식 상황인식에 대통령의 책임을 야당과 사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의욕살리를 하지 않았다는 자기 변명만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함도 자신감도 책임감도 없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불법과 반칙을 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수사팀을 무력화시켜놓고 법과 원칙을 언급한다고 결코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국민은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JTBC 리얼미터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철저한 수사가 기대된다라는 것은 32.2%, 제대로 된 수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57.4%로 압도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변명성 말들이 그렇게 진정성이 없고 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하는데 최고의 민생은 민주주의와 정부 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민생 법안도 국정 현안도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과 야당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진정성을 보이면서 민생을 얘기해야 제대로 된 민생이 될 수 있습니다. 민생은 국민의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고 실천입니다. 정권이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는 데 쓰는 구호가 아닙니다.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책임을 떠넘길 때 쓰는 표현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난전장터에 호객행위하듯 정부 여당의 국면호도형 민생 장사가 너무 요란스럽고 지나칩니다. 민생에는 무능하면서 공작에겐 유능한 정권당은 참으로 기민한 대응입니다. 정부 여당에게 묻습니다. 세제 개편 안에서 전월세 대책, 보육 문제, 노인연금, 가계부채 대책까지 도대체 정부 여당이 내놓은 민생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민생을 진실은폐, 책임전가, 야당 공격의 도구로 우려먹는 정부 여당의 행태야말로 민생의 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진짜 민생으로 정부 여당의 가짜 민생을 심판할 것입니다. 어제 국가보훈처장의 대선 개입의 노골화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감장에서 이념 대결의 승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훈처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보훈처가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사실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SNS, 즉 온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까지 총체적인 대선 개입이 있었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고 무거운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처장은 더 이상의 국가보훈처의 책임자로 있을 자격도 그리고 명예도 사라진 사람입니다. 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국회에서 국정원 개입과 관련된 국정조사 기간 중에 즉 지난 7월 10일 날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과 사이버 사령대의 대통령 표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들은 다 알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중에 문진과 STX 사태 피해자라고 말하고 되는 것을 KTX라고 말했다고 해요. 제가 정정 아니고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정합니다. 예,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이 국정원 덕본 것 없다 해서 개인적으로 의혹살릴 없다로 바뀌어서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제 발언이 조금의 진전이 될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오늘 내일 이런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 판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먼저 검찰 수사와 공소 유지에서 검찰 수사팀장과 수사팀을 모두 복원시키고 감찰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의자인 국정원과 원장이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한다는 선언을 하고 실행에 들어가면서 원장 본인의 거취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저지른 수사 방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과 밀접하게 이어진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민군 합동이나 국조나 특검으로 전환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관권 개입에 대해서 진상 규명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최초이고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사이의 약속에도 눈에 보이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듯이 전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은 지금 사태에는 전 정권의 책임과 현 정권의 책임이 뒤섞여져서 이제는 그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 구별이 의미가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 판단에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실을 느낄 수 있는 실천이 뒤따라야 국민의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대통령이 유럽 정치에서 많은 것을 배워오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예상보다 큰 표 차이로 두 쪽 다 졌습니다. 다들 열심히들 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국토대항위에서 새누리당 이무건 의원이 호남하면 부정, 반대, 비판, 다그지차 등 4가지 단어가 떠오른다는 호남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내뱉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구시대적 정치 행태입니다. 여당은 여당답게 굴어야 합니다. 정중히 호남인들과 국민들께 사과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과 국민을 향하여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겁박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자행된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혹살례를 안 했다는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대선에 도움받은 적이 없다.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며 과거 정부 탓, 남 탓의 연장선이었으며 며칠 전 총리 담화문의 복사판이었습니다. 표현만 달리한 고장난 레코드판이 튕김이었습니다. 의혹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정부의 엄중함에 미쳐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아니라기는 짝이 없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을 별것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검찰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고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낸 상황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국정원, 여당 등이 나서 검찰 수사를 방해 축소하려는 과정에 의혹의 실체와 책임자를 밝히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달라는 것은 시간을 벌면서 짱이 가꾼 대로 정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30일 재보궐선거 승리 결과에 따른 오만과 독선이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불법 대선 계획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그것이 정쟁이라면 정쟁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숨을 끊기 전에 동료들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가 유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삼성 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위장도국 문제로 을지로위원회가 다루어오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문제에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더 천착해서 했다라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가 아닌가 하는 자책에 어젯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인과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책임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파악 중에 있으면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 브리핑으로 하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로 과거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수정 보완 조치를 함으로써 친일 독재 미화 교학서 교과서를 지키고자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해 물타기 하는 것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늘까지 각 수정 보완 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상태이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정 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 2008년 금성 교과서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2014년도 역사교육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러한 시도는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서라도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고 아예 교과서 검정 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한 시도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이라는 뉴라이트의 한 단체가 일선 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옹호를 위해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유인물입니다.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라고 하는 이 유인물이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 스토리 K, 바이트라고 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서 이 내용 안에는 불매운동과 살해협박, 교학사 건물에 불지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쓰고 그 밑에 정치권 망언과 표적감사 이렇게 해서 우리 배재정 대변인과 김태년 의원 그리고 제가 한 말의 사실 자체도 왜곡해서 이렇게 쓰고 교학사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임무를 배포했습니다. 이 단체는 행안부의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지원받고 있는 단체로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의 일환으로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교과서 채택 전에 이런 문서까지 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더구나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까지 불사한 의도가 어찌 단독 소행이겠습니까? 그 배우가 누군지 철저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교과부는 교과서 수정 명령으로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과거 독재 시절처럼 역사 교과서를 단일한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기존 교과서를 교란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불공정 유인물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를 홍보함으로써 이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속셈이 분명합니다. 학생과 학교 현장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면서까지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고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음모에 앞장서 시도하고 있는 손남수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교 현장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면서까지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고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손남수 교육부 장관부터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사실 이번 두 번째 국감을 치렀습니다. 오늘이면 또 국감이 끝날 것이고 또 국감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은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감을 거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가 많습니다. 역사교과서 논쟁을 앞두고서도 장관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고 또 무능하기까지 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소위 국사편찬위원장부는 아들을 깨울 수가 없어서 저녁에 국감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 국감위원들은 전부 다 질의를 하고 열심히 질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장관은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이 잠들었는데 아들을 깨울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것이 국감 현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정말 교육까지도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밀면서 똑같은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국정감사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방법 저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 판결을 받자 새누리당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정치적인 성향이 짙은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전북 지역의 지지도가 86%에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배경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택도 없는 말을 했다고 하죠. 또한 어제 국토위의 전남도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이 호남 비하의 방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과 호남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민 참여재판까지 지역색을 더 씌우고 호남을 홀대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놓고 호남을 비하합니다. 정말 새누리당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당의 후예답습니다. 그러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세력치고 불행하지 않았던 세력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정으로 새누리당이 지역주의 정당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민과 호남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